안녕하세요. 98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제가 페이스북이나 공지에도 올려놓긴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마이스 산업에 관련된 분들을 많이 모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마이스 산업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우리랑 완전히 결이 다른 이런 분을 모시기보다는 우리랑 약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자라고 지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링커데이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로 저희 영역에 좀 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새로운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는 커뮤니티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모신 분은 플라잉 웨일의 백영선 대표님이십니다. 네, 백 대표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금 화면으로 이제 뜻밖의 고래가 플라잉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계속 GIF 파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고래도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고래를 뜻하는 플라잉 웨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백영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선 혹시 회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아니면 대표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음 페이지에 네. 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이동을 해서 네네. 플라잉 웨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좀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뜬금없이 커뮤니티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여러분들 요즘 이제 어떤 행사를 하려면 홈페이지 다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홈페이지 없이도 행사를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또 행사하려면 홈페이지 말고 페이스북도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인스타그램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그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고객들의 변화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요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홈페이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 다 하는데 요즘은 마케팅의 변화가 이렇게 고객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거에 엄청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전에는 어떤 고객들이 우리의 팬일까? 그러니까 우리의 팬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관심이 있다가 그 팬덤을 연결하는 결과물이 이제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이런 커뮤니티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컨벤션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저는 이제 플라잉 웨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하고 있고요. 플라잉 웨일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 커뮤니티와 관련해서는 현재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던 것들이 낯선 대학이나 경험 공유 살롱이나 아니면은 30일 100일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MBC나 EBS나 주간조선이나 이런 이제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까지는 카카오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랑 좀 협업을 해왔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김미경 이제 대표의 MKYU라고 하는 대학의 이제 컨설팅과 디렉팅 그리고 작년에 만들어진 페이지 명동의 커뮤니티 디렉터 그리고 프립이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스타트업의 디렉터 그리고 LG경제연구소와의 협업 이런 것들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연구 과제로서 중앙일보에서 만든 포린이라고 하는 유료 콘텐츠 사이트에서 기업들의 커뮤니티나 찐팬 관련한 클래스를 기획을 하고 운영을 했었고요. 세바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커뮤니티 기반으로 계속 해왔었고요. 주로 하는 일은 개인과 조직의 성장과 변화를 만들어주는 브랜딩과 커뮤니티 컨설팅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둘씩 있을 거예요. 이제 황희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합니다. 프로야구. 네. 네, 프로야구 좋아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해서 마음속으로 빌었는데 딱 같은 답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 교수님 어떤 팀을 좋아하시나요? 그것도 LG 가신다며요. 예. 저는 참고로 경남 출신입니다. 예. 그럼 NC를 좋아하시는? 아닙니다.
한 그러면 번 팬은 롯데 팬입니다. 예. 아, 자, 교수님 최근에 롯데 경기 뭘로 보셨나요? 예. TV도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 검색도 하고 뭐 그렇게 네. 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은 아주 롯데에서 보자면 예. 아주 찐팬까지는 아니고 그냥 팬에 가깝습니다. 음. 정말 찐팬은 경기장에 직관을 가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즐기는 방식이 진짜 직관을 가거나 아니면 직관 가서도 보면요. 야구장에 가시면 되게 재밌는 게 보면서도 모바일로 같이 봐요. 왜냐하면 멀리서 바로 보는 것과 투수의 하나하나를 또 보기 위해서 따로 모바일 켜놓고 보는 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라면 집에서 생중계를 보시거나 생중계도 못 보면 하이라이트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이라이트도 안 보고요. 그냥 뉴스 결과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의 다 팬인 거죠. 근데 팬도 이렇게 직관에서부터 뉴스 소비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있고요. 이 팬들 중에는 혼자 움직이는 분도 있고 커뮤니티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는 여기에 위치해 있죠. 팬인데 혼자가 아니라 뭉쳐져 있는 분들. 를 이제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을 이제 오늘 왜 이들이 중요해지는지 그냥 팬도 되게 중요하지만 팬이 다 고객이잖아요. 이 네. 고객을 어떻게 우리 팬은 이제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아마 황희경 교수님은 지금 이제 경남의 출신인데 롯데 지금 창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NC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롯데를 좋아하는 건 한 번 팬은 끝까지 팬일 경우가 많습니다. 변심을 잘 안 해요. 그런 팬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요즘 기업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경쟁이 점점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 경쟁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으로 가지 않고 우리 팀에 남아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응원해주는 그걸 이제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팬들이 충성 고객하고 거의 같은. 그렇죠. 네. 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네네네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고객들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죠. 네, 하려면 되게 많은.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그들은 누구인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켓컬리 이용하시나요, 혹시? 네, 이용합니다, 저는. 네, 요즘 마켓컬리가 1000만을 돌파를 했죠. 네, 그리고 네. 황 교수님 혹시 이게 당근마켓 이용해 보셨나요? 이용은 안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당근 안 하면 또 이제 뭐 예. 우리 동네 사람 아닐 정도로 예. 외국인 서비스로 발돋움했죠.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켓컬리가 헤이조이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근마켓은 남의 집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10억이라는 투자를 했어요.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커뮤니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마켓컬리가 헤이조이스라고 하는 여성 커뮤니티를 인수를 했고요. 당근마켓은 남의 집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들이 커뮤니티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커뮤니티가 없었지만 기업이 성장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우리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고객들의 모임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네. 고객들을 연결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뭔가 경각심이 있었던 거고 이거를 새롭게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인수나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는 왜 중요해졌냐? 요거는 작년에 LG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소비의 시대에서 소통의 시대. 이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의 시대가 벌써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업의 제품들을 그냥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받아보는 게 아니라 그들끼리 연결을 해서 기업의 제품을 따지기 시작했고요.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광고를 통해서 설득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받는 게 광고의 영향이 아니라 주변 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 아니면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업 중심의 연결이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연결이 더 많고요. 그리고 기업과의 일방향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서 양방향 링크가 되고 연결 수단과 경쟁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이렇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소셜 미디어가 이제는 너무나 옛날에는 소수에게 집중됐던 미디어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미디어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명의 발언권이 옛날에는 한 명으로 그쳤지만 한 명의 발언권이 고객들 중에서도 인플루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0만 명에게 다다르는 뭔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튜브를 운영할 수도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거. 이거는 옛날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소수의 사람이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가 각자의 미디어가 존재하고 또 미디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MBC와 SBS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는 미디어들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콘텐츠는 그 연결을 통해서 엄청나게 파급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왜 이런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경쟁이 격화되는데 그 경쟁이 스타트업과의 경쟁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기업이 버티컬한 서비스 작은 것 틈새 시장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지만 모든 기업 어떤 특정 기업의 모든 서비스나 제품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 완벽하지 않는 틈새를 스타트업들이 치고 들어와서 나름대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도 마켓컬리나 남의 집처럼 1조가 넘는 배달의 민족도 지금 6조가 넘는 가치로 팔렸는데 엄청나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경쟁의 상황, 고객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점점 소통의 시대에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커뮤니티는 과연 뭘까? 커뮤니티는 공동의 지향점이나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멤버십과 좀 헷갈려요. 멤버십. 이제까지 우리 회사에 멤버십이 있는데 멤버십 프로그램인데 백화점을 가면은 뭐 여기 좀 황 교수님이나 이제 두 분 교수님 다 백화점의 VIP 고객이시잖아요. 연간 한 10억 정도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연간 10억 안 쓰면 요즘 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뭐 VIP 고객이 있을 텐데 백화점의 멤버십을 보면은 membership이 이제 막 VIP 뭐 1억 이상 쓰면 VIP 5천만 원 이상 쓰면 뭐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 그들 멤버십의 특징은 혜택 중심이에요. 내가 돈 쓴 만큼 회사에서 나에게 리워드를 주는 게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커뮤니티와 가장 큰 차이는 멤버들끼리 연결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1억 이상 가는 고객이 다른 1억 이상 쓴 다른 고객을 만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1억 이상 쓰면 그 회사에서 나를 챙겨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멤버십도 되게 막강한 마케팅 도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화점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이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고객들끼리 연결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냥 기업과 고객이 연결되고 쓴 만큼 피드백 줄 뿐이에요. 그런데 고객 간의 연결이 점점 중요해지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 멤버십에 있는 고객들을 연결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의 핵심은 고객 간의 연결입니다. 기업과의 연결이 아니라. 요거를 염두에 두고 좀 보면은 또 하나가 커뮤니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옛날과 요즘의 커뮤니티의 방식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왜냐? 미디어의 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 황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옛날의 커뮤니티는 향후에 너 어디 고향이 어디야? 아까 창원이라고 하셨는데 황 교수님 향후에 참여하십니까? 지금은 거의 참여 안 하죠. 참여하고 싶어요. 향후에 동문회, 전후회, 종친회, 산악회 약간 남성향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커뮤니티가 전통의 이제 커뮤니티. 근데 요즘은 뭐 북클럽이라든지 핵심은 취향 기반이고 스터디 기반으로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연결의 강도가 옛날에는 우리가 남이가였어요. 되게 이 뭐 향후에 동문회 이런 건 봐도 되게 강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힘의 과시, 양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 핵심이 다들 동문회, 향후회, 전후회를 보십시오. 시점이 다 미래가 아니라 다 과거입니다.
어, 내가 과거에 뭐 통과했던 했다. 경험을 중심으로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응, 응. 그런데 지금 MZ 세대가 만드는 커뮤니티는 대개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방향에 맞는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MZ들은 그런 향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어, 물론 이제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지만 어쨌든 요즘 시대의 커뮤니티는 MZ를 중심으로 보자면 시점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 시점, 내가 변해가고자 하는 방향, 음, 내 삶의 방향은 이거야, 내 취향은 이거야, 내 일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일을 혹은 그 취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원합니다. 어, 그래서 과거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득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기득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미래에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많은 걸 가지지 않은 MZ에게는 이런 기반의 커뮤니티가 유리한 거예요. 훨씬, 네. 그러니까 기득권, 응, 많은 걸 가지신 분들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옛날 베이스의 과거 중심의 커뮤니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기업들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보다 MZ에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음, 2030세.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과시가 아니라 개인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커뮤니티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가장 밑바탕에는 아직 우리의 고객이 되지 않은 경쟁사의 고객들 혹은 네. 우리를 잘 모르는 고객이 맨 밑바탕에 있으면 광고나 마케팅을 통해서 관심자로 올라가고요. 음, 그 관심자들 중에 일부가 구매자로 변합니다. 네. 그 구매자들 중에서는 한 번 찔끔찔끔 구매하는 분도 있지만 빈도가 많은 분들이 약간 팬으로 올라가요. 응, 응, 응. 한 번 찔끔이 아니라 자주 구매하는 분들은 호감이 그들 중에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그 연결된 사람들 중에 찐팬,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 이렇게 이런 고객 커뮤니티와 찐팬은 광고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기업의 철학, 특별한 경험, 베네핏, 프라이드, 교류, 성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 네. 뒤에 사례를 보다 보면 네네. 저런 거구나. 아, 훨씬 이해가 쉽도록 만들어 네네. 드릴게요. 네. 네. 자, 그래서 기업이 커뮤니티를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요. 음,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마케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플루언서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미디어가 있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구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면 이들끼리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영향력들이 일반인에까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할리 데이비스나 테슬라나 음, 룰루레몬이나 이런 데들이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광고만이 아니라 고객들 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인 고객을 만들어내는 영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R&D적인 차원에서도 기업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우리의 얼리 어답터를 모아두면 이분들이 우리 제품을 먼저 쓰고 피드백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직원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진짜 리얼한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이나 아니면 서비스의 퀄리티가 향상이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음, 일반인에게 뿌려지기 전에 필터링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R&D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재밌게도 HR적인 이슈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요즘 들어서 일반 대기업은 신입 공채를 안 뽑거든요. 네. 대개가 경력직을 뽑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경력직을 뽑으려면 이 사람이 해당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음, 우리 회사랑 핏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신입이면 그걸 가리키면 되는데 경력이면 그거를 가리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랑 일단 핏이 맞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랑 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상황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레퓨테이션도 체크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이런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 채널이 되기 시작합니다. 검증된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일단 마케팅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이들을 통해서 R&D 이슈 그리고 HR 이 중에서 채용을 또 하기도 시작.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대개 폐쇄형과 오픈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폐쇄형은 정말 극소수에 달하는 사람들을 연결을 시키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커뮤니티는 대개 뭐랄까 이제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 대상을. 필터링을 통해서 그래서 네네네. 선발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있어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뭐 활동하는 기간이.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뭔가 특정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오픈형도 있습니다. 뭐 누가 들어와도 괜찮아. 근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거는 플랫폼 업자들이 많이 해요. 뭐 NRC는 나이키 런클럽이라는 네네네. NRC는 나이키 런클럽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여기에 이제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 중에서 사람들이 또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요? 네, 왜냐하면 다양한 러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역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여자들만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러너들 중에는 초보 러너가 있으면은 우리는 초보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있고, 가장 이 사례 중에 많은 게 팬클럽들, 아이돌 팬클럽이 이 사례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동안. 네, 오픈형. 여기는 뭐 아이돌 팬클럽은 심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오픈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고 오늘의 집과 MKY는 오픈형도 있고 클로즈형도 있다 해서 중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좀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한 2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본격적으로 궁금해하셨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사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업이 생존화가 있구나를 말씀드릴게요. 누굽니까, 교수님? 저기 갑자기 생각나네. BTS. 네, BTS죠. 우리나라를 이제 세계에 알린 이제 이 가수인 BTS 그리고 뒤에는 아미입니다. 전 세계 아미 분들이 이제 이게 온라인 콘서트를 했던 장면이에요. 아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커뮤니티의 가장 좋은 사례가 아이돌의 팬클럽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팬클럽은 이제 가수를 좋아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 좋아함을 실적으로 구매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구매는 음반 구매도 있고요. 가장 비싸게는 콘서트 티켓 구매가 몇십만 원도 구매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아미를 분석하는 연구하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왜 이런 팬들이 중요하고 커뮤니티가 중요한지를 이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요즘의 팬들 커뮤니티는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물었더니 떡밥을 줘야 돼요. 떡밥. 기업은 왜냐하면 이 떡밥을 가지고 팬들이 놀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상품을 사세요가 아니라 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놀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커뮤니티 핵심은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커뮤니티 기업이 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고요. 그 놀이터를 만들면 그 놀이터에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면 그들끼리도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떡밥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데 왜 BTS는 이런 마음을 시작했지라고 하면은 이제 방시혁 대표가 애니메이션 덕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후가 덕후를 알아보는. 그래서 방시혁 대표는 이제 늘 인터뷰를 하게 되면 우리 비즈니스의 목표는 어떻게 팬을 만족시키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팬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마
어떤 기업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비즈니스 목표는 주주를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하늘지언정, 그렇죠. 네, 우리 비즈니스는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라고 얘기하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팬들을 계속 언급을 하고 그들의 묶음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팬덤이 왜 중요하냐? 옛날에는 그냥 음반을 사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 음반을 산 분들이 가장 비싼 티켓까지 사려면 그냥 음반으로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도 비즈니스 구조를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커지려면 이들이 팬으로서 그냥 한 명의 팬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들끼리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더 높은 가치를 구매하는 고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 역시도 고객의 가치를 얘기한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팬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지형이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컨벤션을 만들 때도 이 컨벤션을 가장 빨리 반응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엮여져 있는지, 혹은 비즈니스 시작을 이미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는 고객군이 있는 시장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전된 시장을 진출하는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팬덤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했을 때 한 명 한 명이 감동할 요소를 만들어야 되고 디테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약한 분야네요. 디테일. 네. 그래서 커뮤니티는 커뮤니티로 볼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100명이 있으면 한 명 한 명의 100명을 봐야 되는 거고, 1000명이 있으면 한 명은 1000명을 봐야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라는. 왜냐하면 커뮤니티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사례가 있고요. 아디다스가 보자면, 아디다스는 이제 한국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나이키가 1등이긴 한데 한국 시장에서 나이키를 한번 넘어섰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7년도에 아디다스 런클럽, NRC는 나이키 런클럽이고요. AR은 아디다스 런클럽이에요. 근데 얘네가 같은 런클럽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비슷해지긴 했지만 런클럽 초창기에는 이런 달리기 커뮤니티를 만들 때 아디다스 전략은 공간 거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나이키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각자 뛰세요라면 아디다스는 어플리케이션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되게 남산자락에 아디다스 런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거기에 가면 쉽게 환복을 하고 샤워도 하고 그냥 바로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셀럽들을 배치했습니다. 달리기 셀럽이나 혹은 연예인들 중에 달리기 좋아하는 셀럽들을 일반인들과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것 전략을 놀이터네요, 결국. 그렇죠. 네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여기에 대한 로망을 품게 하는 거죠. 저기 가입하고 싶어. 거기서 놀고 싶어.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를 주도했던 전 부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커뮤니티는 어쨌든 이제 컨벤션도 사실 코엑스 컨벤션을 보더라도 재밌는 건 올해 한 번만 하는 컨벤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커피 박람회가 됐던 되게 흥행을 하면 매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잘 되는 컨벤션들은 그거를 기다리는 팬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물론 그거에 참여하고 싶은 호스트도 있지만 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면 그 팬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팬덤이 커지면 어쨌든 간에 더 많은 기간 동안에 더 높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어떤 컨벤션은 입장료가 낮은 것도 있지만 어떤 컨벤션은 입장료가 높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용품은 가격대가 높은데 이런 높은 가격대의 고객들을 만족시키려면 얼리 어댑터나 인플루언서나 전문가 집단들이 필요하고 이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세컨드 팔로워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세컨드 팔로우랑 퍼스트 팔로우가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인 거고요. 멤버십과 커뮤니티는 어떤 차이냐?
멤버십은 영업과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커뮤니티는 지속 가능한 브랜딩에 기여한다. 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의미로 왜냐하면 컨벤션도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비슷한 네이밍의 컨벤션이 만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컨벤션이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런 팬덤이 강한 뭔가 행사들은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사를 열어도 개런티되는 관객들이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매출을 기본적으로 높일 수 가져갈 수 있고 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 때문에 커뮤니티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마케팅에 어떻게 변했냐라고 물었더니 요즘 마케팅 예산 같은 경우에 여전히 옛날만큼 크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옛날에는 TV나 신문에 캠페인을 했는데 이제는 신제품도 정말 많아지고 제품마다 마케팅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고객 경험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을 바로 일으키는 광고의 매체의 힘이 약해졌고 고객 경험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든지 간에 고객이 우리를 믿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제품마다 마케팅을 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친구들도 그렇잖아.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믿어주는 친구가 있고 뭘 하든지 간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네. 그 친구는 나의 팬이단 말이에요. 네. 그런 팬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법은 콘텐츠, 전문가, 플랫폼, 뭐 가치 부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가 아마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게 좋을 게 요즘은 학교를 만드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학교만큼 강력한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커뮤니티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멤버들끼리의 교류입니다. 학교라는 거는 교수님의 강의도 있지만 학생들끼리 되게 많은 티키타카나 커뮤니케이션들이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 자치 활동이 많은 것처럼 그래서 김미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튜브에 보다시피 150만에 달하는 팔로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요. 150만이면 충분히 뭐 만족할 수 있었지만 김미경 대표는 이 팔로우를 어떻게 뒀냐? MKYU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이 팔로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로우를 그냥 두지 않고 팔로우를 가지고 있으면 광고 수익은 나오지만 옛날에 이제 100만이 넘으면 아주 드문 경우였지만 요즘은 100만이 넘는 유튜브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런 만큼 왜 옛날에 로또 1등하면 한 명이 몰빵했는데 되게 수익이 많았는데 로또 1등도 열몇 명이 나눠 가지잖아요. 그만큼 100만이 되게 많아졌고 100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튜브 광고 수익은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걸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을 MKYU가 99,000원의 학비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2018년도에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팔로우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유튜브만 보지 말고 우리끼리 유튜브에서 김미경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서 그러니까 놀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이버 카페. 자, 유튜브에서는 그냥 댓글만 달았는데 사람들끼리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카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하다 보니 한 5개월 후에 2018년 11월 이후에 2019년 상반기에 이제 사이트를 오픈합니다. 아예, 네네. 네, 아예. 왜냐하면 카페는 여기서 데이터가 안 쌓여요. 네이버에만 데이터가 쌓입니다. 볼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가입된 사람들의 데이터가 정말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데이터들만 보이지 정말 회원들의 활동을 트래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결제 기능을 붙이기가 힘듭니다. 네이버는 이거 사이트를 오픈하면 여기에 이제 되게 많은 커리큘럼이 있고 이 커리큘럼을 할 때마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지금 7만 명에 달하는 여기도 이제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7만 명에 넘는 멤버들이 유료로 입학을 해 있고 그들이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14일의 기적, 열정 스토리, 학생회 뭐 등등.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입학한 학생들도 커뮤니티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또 사람들이 또 연결을 계속 도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학금만 내고 사람들이 텐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긴장감이. 그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연결을 도모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료 강의를 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컨벤션과 컨퍼런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7만 명의 고객이 존재하고 이 7만 명의 고객을 향해서 유료 프로그램들이 또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되게 다양한 재밌는 게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되게 학생들을 단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계를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동기를 부여해서 수석 장학생을 가면 김미경 대표랑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워렌 버핏과 밥 먹는 거군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마다 다른 경험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작년 한 해 MKY가 200억을 매출을 일으켰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 수익 별로. 하지만 이 MKYU의 다양한 커리큘럼과 컨퍼런스나 행사를 통해서 200억을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팬이 있으면 이런 식의 다양한 태핑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MKYU 따라하기가 대유행이에요. 예를 들자면 100만이 넘는 3프로TV 아시죠? 3프로TV. 네네. 3프로TV도 100만이 넘는 팔로워가 있는데 얘네도 칼리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위즈덤 칼러지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팔로워를 가만두는 게 아니라 학교를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거는 약간 다른 사례인데 레드불 사례가 있어요. 레드불은 이제 비타 500과 바카스와 같은 자양강장제 그런 건데 얘네가 전혀 뜻밖의 이제 뮤직 컨퍼런스나 아카데미를 축제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이 아니라 만들고 있어요. 웬만한 기업들은 이런 뮤직 행사에 후원사로 들어가는데 레드불은 아예 오거나이저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뮤직 아카데미를 통해서 뮤직은 아카데미라 하는 건 가수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고 가수들은 기본적으로 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레드불의 팬을 만드는 작전을 우리가 후원하는 가수를 만들어서 가수의 팬을 우리의 팬으로 만드는 그런 약간 우회 전략을 만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의 팬을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네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되게 50명으로 시작한 아카데미가 지금 글로벌하게 뮤직 페스티벌로 각 나라마다 레드불 뮤직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출된 아티스트들이 레드불을 계속 이제 뭔가 띄워주는 자연히 이 아티스트를 팔로잉하고 있는 분들도 레드불을 찬양. 이런 방식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레드불 이제 검색을 하면 정말 각국에서 벌어지는 뮤직 페스티벌들이 검색이 됩니다. 네. 와, 레드불 똑똑하네요. 네, 똑똑하죠. 네. 이거 말고도 레드불은 정말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는데 어쨌든 얘네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식은 얘네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키워드 하나를 잡고 그 키워드의 핵심을 어떻게 조직해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팔로우를 이제 레드불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사례는 오늘의 집 사례예요. 오늘의 집은 이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인데 2014년도에 출시했는데 얘네가 되게 재밌는 게 지금 1조 넘는 거래액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건 1조가 넘는 거래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년 동안 얘네는 커머스가 없었습니다. 커머스 없이 매출 없이 컨텐츠와 커뮤니티로 2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젊은 애들이 여기에서 인테리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연 거예요. 온라인에. 그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오늘의 집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애들을 모아놓으니 트래픽이 인테리어와 관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관련한 트래픽과 컨텐츠가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2년 후에 커머스를 붙여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례입니다. 마치 카카오가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없이 카카오를 수도로 만들어서 트래픽을 만들고 그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얘네는 3C 회사라고 3C 회사. 3C가 뭐냐면 커뮤니티, 컨텐츠, 커머스. 오늘의 집이 전형적인 커뮤니티 기반의 회사인데 3C 회사,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 근데 요즘 이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신사라고 하는 무신사. 거기도 프리첼에 있는 카페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집은 2년 동안 어떻게든 이제 컨텐츠를 모아놓으려고 했었고 그 컨텐츠를 모아놓으려고 했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왜 올려놓냐 물었더니 내 자아를 표출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고 여기에서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베네핏을 주다 보니까 컨텐츠가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일단은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2030을 모으는 데 집중했던 겁니다. 이렇게 2년을 버틴 거였었죠. 투자자에 설득을 해서. 그리고 요즘 2014년에 시작했고 2020년 요즘에도 여전히 오늘의 집에 들어가면 여기 빨간색을 보면은 커뮤니티가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비슷한 사업 모델인 한샘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그냥 상품 카테고리만 들어가 있어요. 한샘은 1973년도에 시작한 회사예요. 맞아요. 무려 한샘과 80, 90, 40년 차이가 있는 오늘의 집이에요. 지금은 비즈니스가 한샘이 크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5년 후는 과연 누가 더 잘할까요? 커뮤니티 기반으로 성장한 오늘의 집과 제품 중심으로 성장한 한샘이 지금은 한샘이 높지만 과연 5년 후에 지금의 MZ세대들이 더 나이가 들고 구매력이 더 좋아졌을 때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팬들 중심으로 똘똘 뭉친 오늘의 집이 더 잘할까? 한샘이 더 잘할까?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집에 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높죠. 그리고 아까 이제 오늘의 집이 오픈형과 폐쇄형의 중간에 있다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오픈형으로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 모았지만 최근에는 그들도 그들이지만 인플루언서 중심의 오하우스 빌리지라는 프라이빗 커뮤니티도 시작을 했습니다. 시즌 3가 진행이 됐고요. 150명의 인테리어 인플루언서를 따로 모아서 이들에게 6가지 카테고리, 마멘, 챌린저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좀 더 심도 있게 발굴해서 오늘의 집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퀄의 컨텐츠로 또 더 많은 사람을 유입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집의 커뮤니티 성공 요인을 봤더니 타겟이 명확했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멤버 주동의 커뮤니티였었고 다양한 보상, 커뮤니티 친화적인 경험들, 사회적 관심, 기회 확장, 커뮤니티 운영의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집의 성공 요인이었었고요. 또 하나가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커머스 없이 어떻게 됐어라고 했는데 커뮤니티의 미래를 알았던 거죠. 커뮤니티를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돌아온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가 이제 이렇게까지 성장의 밑바탕이 됐고요. 사람을 모으기보다 좋은 컨텐츠를 모으기 위한 노력. 그게 바로 사람을 모으는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커뮤니티를 성공시켰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의 우리는 고객을 만난다기보다는 고객에 앞서서 우리를 좋아하는 팬을 만들어야 되고 팬들을 그냥 둘 게 아니라 팬들 간에 연결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우리의 브랜드와 우리의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커뮤니티는 미디어와 로열 오디언스의 합쳐진 미디언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다양한 가능성과.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우리의 고객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컨벤션이나 이런 쪽도 아직까지는 이런 개념이 이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점점 경쟁이 이제 과열이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공간들마다 각자 비슷한 콘텐츠들을 또 하겠다 보면 특정 콘텐츠에 대한 팬들 혹은 로열 고객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연결되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화두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마다 찐팬을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만의 우리 콘텐츠만의 팬을 만들까, 연결을 만드는 콘텐츠 만들까가 잘 고민되면 훨씬 더 멋진 퀄리티의 컨벤션과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저의 얘기를 마치고 네. 질문과 응답을 한 네. 15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네. 어머니 오랜만에 진짜. 진짜. 네. 되게 저희한테 주는 숙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되게 생각할 거리가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잠깐도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뭐 마지막에 답이 나오시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을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컨텐츠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답을 주신 것 같긴 한데, 커뮤니티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컨텐츠를 먼저 모으는 작업일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컨텐츠를 모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버닝맨을 찾아야 된다. 버닝맨. 버닝맨. 네. 커뮤니티는 일단은 관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버닝맨, 그러니까 스텝으로 따지면 완전. 고객팀에서도 버닝맨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정말 좋아하는 애들, 네네네네. 정말 좋아하는 직원이 커뮤니티를 주도를 해야 돼요. 직원이. 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그거군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요. 일단은 고객이, 그러니까 어찌든 이제 고객 커뮤니티를 만들려면 고객 커뮤니티는 이게 커뮤니티 시작은 버닝맨을 모아내는 작업이거든요. 이 버닝맨을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얼리 어답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버닝맨을 맞짱 뜰 만한 스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챙겨주는 스텝 역시도 버닝맨이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만약에 이걸 일로서 이거 커뮤니티를 접근하면 6시 땡 해서 퇴근하는 직원은 다음날 오전이 될 때까지는 일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버닝맨들은 24시간 깨어 있거든요. 이들의 깨어 있음과 같이 고장 난명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는데 이걸 그래서 기업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로 시작한 기업은 이게 좀 수월해요. DNA가 그렇게 돼요. 없는 기업들은 마켓컬이나 이런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DNA가 있는 사람을 인수하는 인수. 네네네. 그래서 아마 컨텐츠를 모으기 전에 정말 이거는 관계를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네. 관계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정말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하는 게 대표님들이 일단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일단은 내 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대표님들은 이제까지 사업을 받지 이 고객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고객은 좋은 거 만들면, 그래서 광고를 하면은 의뢰이 올 거야라고 되게 그렇게 고객들이 이제까지 왔었고요. 물론 이제까지 온 거는 정말 좋았는데 앞으로도 올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럴 거야라고 답하기 어려운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팬을 만들어야 되고 그 팬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의 고객이 내일도 고객이냐라는 질문에 이제는 아리까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묶으려면 제품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서로 간에 약간 미친 게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버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쉽지 않죠. 그런 버닝맨을, 고객 쪽에 있는 버닝맨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예, 우리 직원이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불태우면서 할 수 있는 그 직원을 갖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예를 이제 예술 축제만 보더라도요. 그 예, 축제만 1년 동안 기다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컨벤션에서 사람을 찾아서. 보면 네, 네. 예를 들면 티켓 오픈을 하면 네, 가장 먼저 제일 사는 애들이 먼저. 있어요. 네, 네, 네. 이들은 우리를 계속 그들은 어 음, 그들은 늦게 사는 고객과는 달라요. 네. 늦게 아, 사는 고객은 광고를 통해서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 기다렸던 고객은 우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러면 아, 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생겼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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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우리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들을 파다 보면요. 네. 정말 뜻밖에도 내가 몰랐던 나의 장점과 매력을 알게 돼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내서. 이런 찐팬을 만들기 위한 메시지로 만들고 음, 뭔가 우리만의 엣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또 되는 거죠. 쉽게 음. 말하면 교수님의 장점과 능력이 되게 많은데요. 음. 진짜 장점과 매력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치. 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람. 야 예, 너는 이래서 좋아 예, 하고 얘기할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그거는 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예. 이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반응하지 않아요. 음. 어떤 거에 사람들은 가능하지. 꽂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잘 알면은 어. 그거를 좀 더 내가 포커싱해서 나의 매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저희 이제 뭐 컨벤션이나 전시회나 이런 데들 중에는 뭐 팬덤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식의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게 기억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회의 중엔 없는 것 같고, 아까 카페쇼 같은 게 지금 팬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뭐죠? 황 교수님 뭐죠? 우리 얼마 전에 오시 메이커스가 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음? 그림, 오시 메이커스가 했던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 페어. 네. 일러스트 페어라는 전시회가 있는데 그게 약간 이제 팬덤 기반의 아, 전시회로 되어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과자전도 그렇고요. 과자전이요? 과자전 어, 코엑스에서 했던 맞아요. 과자전. 과자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컨벤션 중에서 그렇게 팬들을 가지고 있는 어, 데들이 되게 많고요. 저는 또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뭔가 제품 중심의 재미없는 거라도 예. 그 전시회를 컨벤션을 기다린 분이 분명히 있을 음,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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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되고, 맞아. 예. 그런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넓혀 나가는 게 예.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음.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방법 중에 그들을 연결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시켜 주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그렇죠.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정말 그들이 놀 수 있는, 자칫 저희가 특히 이제 전시회는 그렇지만 회의 같은 경우에 매해 개최가 되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람이 매해 와야 되는 건데 매번 다른 사람을 찾느라고 급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 데들은 사실 놀이터가 될 만한 뭔가가 이게 없다 보니까 한번 네. 보고 더 이상 뭐 끝,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든 생각은 뭐 중장비 컨벤션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에 뭐 팬들이 있어? 네, 라고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은 A라는 중장비 컨벤션이 있고요. 네, 이제 경쟁이 생겨서 네, B라는 중장비 컨벤션이 있는데 네, 똑같은 업체들이 참여한다고 쳐요. 네, 그런데 어떤 데는 팬들이 있고 어떤 데는 팬들이 없다면 네. 팬들이 있는 행사는 분명히 음, 그 컨벤션에서 경험이 다릅니다. 음, 음, 경험이. 예를 들자면 정말 예를 들자면 자판기가 무료로 제공이 된다거나 적어도. 그리고 막 쉬는 공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쉬는 공간에 하나같이 뭔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서비스가 된다거나 커피가 제공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미덥들 음, 거기에서 관계자를 만나고 음, 싶은데 음, 뭔가 중장비 행사인데
관계자를 만나는 카페테리아가 정말 멋지게 세팅이 돼 네. 있다면 네. 와, 이 컨벤션은 달라. 네. 그러면 B라는 컨벤션에 대한 기대감은 절대 없고요. A라는 컨벤션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맞습니다. 뭔가 고객 경험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벤션에서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을 가는데 똑같은 레스토랑에 가는데 여자분들이 레스토랑에서 만족하는 포인트가 아, 맛도 있지만 네. 공간, 어디에서 만족하냐면 화장실. 화장실에서 되게 많은 호불호가 맞아요. 갈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화장실이 깨끗하면 여자분들은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또 비누가 있느냐 아니면은 이솝이라고 하는 고급 브랜드의 아, 이, 그쵸. 이 이솝이라는 브랜드의 비누가 있는 네. 것만으로도 이 네. 레스토랑 만점. 그치. 네. 맞아요. 네. 어, 남자들은 식당에서 화장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 맞, 남자들은 레스토랑 갈 때 중요하게 생각, 거기 주차돼? 이런 걸 물어봐요. 주차에. 그러니까 어, 각자가 생각하는 경험이 되게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뭘 먹으러 가는 공동의 목적이 있지만 음. 사람마다 예. 만족하는 게 먹는 거 말고도 네.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뭔지를 음, 생각을 해서 음, 그런 것들을 같은 중장비 행사일지라도 중장비에서 중장비만 잘 보여주면 다 대가 아니라 정말 작은 한 명 한 명이 뭘 만족하는지를 좀 생각하고 그들이 만족할 만한 되게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한다라면 그 음, 행사는 음, 어떠한 비슷한 행사가 주변에 열리더라도 음, 다른 장소에서 그 규모 이상의 행사가 열리더라도 음. 저는 이 행사에 대한 로열티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만 더 여쭙게. 네. 그럼 제가 커뮤니티가 구성이 됐는데, 저희 행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고, 커뮤니티는 365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커뮤니티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어떤 포인트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교수님 질문이 거의 생각보다 되게 좀 예리하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이런 질문까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할 수 그러면, 있는. 네. 근데 저는 커뮤니티는 양보다 질입니다. 아, 양에 집착을 할 게 아니라 질을 계속 아, 퀄리티를 확보하면은 양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커뮤니티 옛날 커뮤니티와 지금 커뮤니티 차이를 얘기하면서 세과시를 하는 게 옛날 커뮤니티의 방식이었어요. 우리 몇 명이다, 뭐. 우리 몇 명이야. 네네네. 이제는 몇 명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10명보다 100명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음, 중요한 건 10명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나누는 대화, 음, 퀄리티, 음. 그리고 이들이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네네네. 옛날에 100명과 지금의 10명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10,000명이 모이느냐, 100명이 모이느냐 정말 달라요. 예, 다른데 10,000명이 모여서 10,000명이 경험한 행사가 있고요. 예. 100명이 왔는데 그 100명이 기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네네. 그러면 몇 명이 그 행사를 경험할 거야? 그치. 기자들은 자기 미디어에 그 기사를 써요. 그치. 그러면 기자당 10,000명씩만 하더라도 정말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경험을 볼 하는 수 거랑 있죠.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중요한 건 그 한 명이 누구냐인 거고, 그래서 그 퀄리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내느냐 네. 인 오히려. 거고요. 음. 저는 그게 1년 내내 유지가 안 돼도 좋습니다. 커뮤니티는 단기 커뮤니티도 되게 많아요. 어, 이제 왜냐하면 모든 커뮤니티, 그러니까 아까 폐쇄형 커뮤니티의 특징은 기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기간 동안만 우리는 뭉쳤다가 헤어질 네. 거야. 예. 라고 이제 하는 커뮤니티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벤션이 1년에 한 번 있지만 굳이 1년 내내 운영할 게 아니라 컨벤션을 앞두고 우리는 다른 경험을 어, 만들어주는 커뮤니티를 만들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어. 일반 고객과는 다른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 멤버들을 모집을 해서 음, 그 커뮤니티는 매년 왔던 분들 중에 음, 올해도 꼭 오실 분들을 미리 모아서 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음, 그러면 음, 그들로부터 음, 좋은 바이럴이 만들어지고 음, 그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이 이어지고 음. 그러면서 행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네. 만들어지면 오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올라가면 어, 여기에 대한 로열티가 올라가고 네. 이거는 또 내년에 해도 계속해서 그쵸. 지속 지속 가능한 행사가 가능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멤버들끼리
이어지게 하고 퀄리티를 만들어낼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지표는 각각의 이런 멤버들의 미디어적 영향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있더라도 이분들이 좋은 미디어적 영향을 가지고 주변에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각각의 멤버십, 아까 멤버십과 커뮤니티의 차이점도 주셨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많은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그런 포인트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또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네. 교수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오늘 진짜 너무 인사이트 좋았고요. 이런 질문도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커뮤니티가 성공하는 것은 사실 보면 우리가 BTS다, 뭐 뿐만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그 특별한 기술이거나 어떤 글로벌한 명성이 있을 경우에, 제가 오늘 들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한참 힘들다가 성공한 게 이 커뮤니티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떤 글로벌한 명성이 있는 기업이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되었을 경우가, 커뮤니티가 더 위력을 발휘하고 되는데, 지금 우리 전시나 커뮤니티,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말씀드렸다, B2B 전시 같은 경우에, B2C 같은 경우에 커피다 이러면 어떤 그게 문화적이거든 이런 걸로 연결될 것 같은데 B2B는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세계적으로 뭐 지금 나이키라든지 아니 아디다스와 같은 그런 기본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누구나 다 내 저기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 끊기셨다. 인터넷이 끊기셔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네. 주로 로컬 마켓이 대상이고 재밌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도 좀 커뮤니티의 컨셉이랄지 커뮤니티 빌딩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런 네. 질문 한번 해보고 싶네요. 예. 너무 또 귀하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꼭 답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예, 예, 커뮤니티 예.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예, 들고요. 예. 하지만은 이제 커뮤니티가 마케팅적인 활용도도 있지만 아까 예, 이제 R&D적인 이슈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예, 이제 뭐랄까 HR. HRD적인 이슈도 예, 있다고 예,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어떤 측면은 마케팅 아까 커피숍이나 이런 건 B2C 쪽은 예, 예. 마케팅적인 용도로도 많이 활용될 그렇죠. 수 있지만 B2B 쪽은 R&D 음, 쪽도 음, 고민해 볼 만합니다. R&D는 어쨌든 우리 컨벤션의 컨텐츠나 음, 프로그램을 음. 어떻게 하면 좀 더 디벨롭하고 오케이. 고도화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음,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그 음. 프로그램을 정말 체감하는 분들로부터 피드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고객 피드백이 행사하고 설문조사에서도 음, 나오지만 그 피드백은 되게 얕을 수 있어요. 맞아요. 음. 네, 그러면 우리 행사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하려면 날이 갈수록 이 행사는 정말 좋아져라는 것들을 느끼려면 빠른 변화는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그런 식의 이제 뭔가 우리 컨텐츠를 우리 행사를 B2B 사이드지만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주는 뭔가 커뮤니티가 있다라면 그거는 이제 의도한 커뮤니티겠죠. 예, 자발적인 예, 커뮤니티가 아니라 예.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정말 우리 행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주 좋은 답을 얻었습니다. 예. 전 진짜 오늘 너무 인사이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혹시 너무 좋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중에 질문 예. 있으실까요? 음. 없으시려나? 우리는 뭐, 있을 것 같은데? 어, 강수정 씨 질문. 음. 아마 퇴근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아, 김태칠 실장님 들어오셔갖고 그래. 아까 백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킨텍스 3전 시장 지으실 때 음, 저렇게 미드업할 수 있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음.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되는 공간이 설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유현숙 팀장 들어와 있는데 김대중 컨벤센터 이제 곧 컨텐츠 페어 하실 텐데 컨텐츠 페어야말로 커뮤니티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백 대표로 키노 스피커로 초청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우리 유현수 팀장님 뭐 예. 질문이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셨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켰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소리가 안 안 되겠다. 들리네요.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러면 오늘 대표님 너무 진짜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제가 소개를 받아갖고 모시게 돼갖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저희한테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유현숙 팀장님 예, 말씀하세요. 들리세요? 네, 이제 네, 들려요. 들려요. 네. 아니,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홍보 분야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업 예산이 이제 한정적인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걱정이 큰 부분이고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센터 자체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저희 박준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고객 경험 관리를 굉장히 네.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고 네. 또 TF를 꾸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객 경험을 다르게 만들어주고 불만 요인, 만족 요인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것을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말씀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리고 또 뭔가 여기 이제 빠져 있는 누군가 직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래서 질문보다는 좀 많이 배웠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인력의 한계가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이거를 누군가가 담당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운영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인력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이 좀 대표님, 되는 마지막 질문으로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모든 조직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어떻게 리소스도 없고 비용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홈페이지 없는 회사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홈페이지 처음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야, 굳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 근데 마찬가지로 소셜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우리 홈페이지인데 무슨 또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왜 만들어? 담당한 관리자 있어? 담당자 있어? 없어서. 근데 이제 누군가는 깃발을 꽂고 소셜미디어 시대를 개척을 했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팔로우를 가진 분들이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확장하는데 성과를 남겼던 거죠. 저는 커뮤니티도 고객 경험의 일환입니다. 이게 고객 경험이 옛날에는 그냥 광고의 경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이제 자기네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정보를 보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십을 이룬 거예요. 옛날에 아이돌은 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자판기로 불렀어요. 자판기. 그냥 누르면은 돈 내는 사람. 야, 오빠가 노래하면은 돈 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팬들도 그냥 무조건 외치면서 돈 냈는데 이제는 팬들이 그냥 내지 않아요. 그들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그들도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힘이 생기다 보니까 기획사에서 정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의 정점을 이제 BTS가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에게 커뮤니티 만들고 새로운 고객경을 만들어주는 이걸 해야 됩니다가 설득했을 때 비용과 리소스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되는 거고 이거를 언제 빨리 넘어서는 기관이나 단체나 행사가 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에 그러니까 잊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근데 모두에게 줄 필요는 없어요. 모든 고객들에게 커뮤니티 경험을 줄 필요는 없고요. 핵심 고객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들이 이런 고객의 경험을 전파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상 있지 않아도 되고 특정 기간 동안에만 존재를 해도 되니까 비용이 없다라면 어떻게 짧은 기간 동안 좋은 경험을 시키고 이 사례를 가지고 윗사람도 설득하고 내부적으로도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다음에 이거를 좀 더 키우고 하는 게 좀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대표님, 우리 백영선 대표님 빨리 유 대표님이 아니라 유 팀장님 백영선 대표님 빨리 그 대표님께 소개하셔갖고 강의를 한번 초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다음에 한 번 더 모실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저녁에 못 드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얘기 고맙습니다. 말씀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